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도 놀란 초등사회 뒤집기 15권 세금과 복지 함께 공부하게 된 황지영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경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15권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세금, 그리고 복지, 조금은 생소한 단어들이죠? 그렇다면 선생님과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1강에서 배울 내용은요. 바로 세금이란 무엇일까? 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요한 개념이었던 세금이란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뭔가 돈과 관련된 것 같죠? 네, 맞아요.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 정책을 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의무적으로 걷어들이는 돈을 말해서 세금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금은 누구는 내도 되고 누구는 안 내도 되는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라는 거죠. 즉, 세금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 즉 국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 필요해 걷는 이 돈, 이 세금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 네, 우리 페이지 20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매우 옛날부터 이러한 세금의 개념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 네, 우리 과거 이제 원시시대까지 넘어가는데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기 시작했죠. 네, 신석기 시대의 말이에요. 이렇게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공동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렇다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필요한 비용이 들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돌다리를 건설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제사, 옛날에는 이렇게 하늘에 제사를 많이 지냈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냥을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으로 따지면 비용들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용을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조금씩 그 비용을 나눠야 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지금의 개념인, 지금으로서는 이 돈을 내는 세금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공동으로 쓸 경비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공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돈의 개념이 아직 생기기 전이니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돈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물질, 물품 이런 것들로 대신하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세금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서 유래되었구나를 우리 친구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세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와서 오늘날의 돈으로 걷어가는 이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어디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의무적으로 걷어가는 걸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세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그랬더니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해주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죠. 이렇게 국가가 해주는 일들이 모두 세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바로 공공시설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만드는 어떤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눠서 쓸 수 있는 것들. 예를 든다면 우리 도로, 차를 타고 건너가는 도로라든지 다리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가고 있는 학교 또는 도서관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 때는 바로 세금에
세금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공공시설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치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밤에도 낮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치안이라고 해요. 이런 치안 활동을 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우리의 세금이 또 쓰인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아마 길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경찰차 아저씨들이 순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분들이 우리의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치안 외에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네, 바로 우리 친구들이 편지도 써서 보내는 군인 아저씨들이에요. 즉, 치안은 나라 안에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는 분들이라면 국방은 즉 우리나라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 군인을 교육하고 또 군인들의 시설, 군인들이 생활하는 데에도 우리의 세금이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참 세금은 매우 중요한 데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 속의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금이 이렇게 세금의 개념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그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세금의 종류를 크게 조, 용, 조라고 부릅니다. 각각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예요. 첫 번째 조와 세 번째 조는 한자가 조금 다르죠? 네, 첫 번째 조는 바로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인 조는 땅의 크기에 따라 곡물로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곡물을 더 많이 내야만 했고요. 땅을 그거에 비해서는 더 작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곡물을 적게 내도 됐었다는 거죠. 이 조는 이 조용조, 우리가 말하는 역사 속 세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네, 이 용은 노동력을 의미해요. 우리 꼭 돈으로 내는, 곡물로 내는 세금 외에도 우리의 국민들의 힘, 노동력을 요하는 이런 세금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옛날에 성을 짓는다든가 할 때는 어떤 돈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했었겠죠. 그 다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용을 세금으로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용을 제공하는 사람은 15세 이상 남자에게만 해당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여성들은 이 용에서 제외가 되었겠죠. 마지막 조는, 앞의 조는 땅에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면 뒤에는 특산물이나 토산물을 내는 것을 의미해요. 즉 각 지역에서 유명한 토산물이나 특산물을 곡물 대신해서 내는 것, 그것을 마지막 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많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영광의 굴비라던가, 뭐 개성의 인삼, 강화의 화문석, 뭐 이런 여러 가지 등 각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세금으로 대신해서 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말한 지금 방금 말했던 조는 특산물을 대신해서 낸다고 했어요. 이 개념을 공납이라고 합니다. 즉 공납은 지역의 특산물을 어떤 곡물이나 돈을 대신해서 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 공납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날씨의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곡물들을 나라에서 너네 그 지역에서 이거 내 라고 지정해버린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광해군 때 생겨난 대동법입니다.
이 대동법은 앞서 말한 우리 조용조에서의 첫 번째 조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각각의 소유한 토지의 많고 적음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에 해당되는 양만큼만 공물로 내면 됐다라는 거죠. 그림을 볼게요. 우리 땅의 크기가 지금 다르죠. 두 농부의 땅의 크기가 다릅니다. 땅의 크기가 큰 농부 같은 경우는 난 가지고 있는 땅이 많아서 쌀 5가마를 세금으로 내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만한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쌀 5가마니를 낸다면 그것보다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에게도 쌀 5가마니를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죠. 크기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크기가 훨씬 작은 이 땅에서는 나는 땅을 적게 가지고 있으므로 쌀 3가마니만 내면 돼. 즉 양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다면 이 대동법, 이러한 대동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농부들, 국민들의, 백성들의 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 또는 중압감이 조금 더 낮춰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일 수 있겠죠. 자, 즉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금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발전시키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걸 우린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즉,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 좋게 하는 것, 안전하게 하는데 세금이 쓰인다는 거죠. 즉, 세금은 가장 중요하게 바로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쓰입니다. 복지란 그 정의만을 본다면 행복하게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복지의 개념 중에 사회보장제도에 따라서 이 복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보장제도란 질병이나 재해 등을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 구성원들을 국가가 지원해 주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죠. 우리 커다란 복지 개념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요. 이 사회보장제도 역시 우리가 내는 세금의 혜택 중에 하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어떤 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예로 우리 친구들이 받고 있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 외에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선택입니다. 의무교육으로 지정해준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은, 적어도 중학교 교육은 받고 나온다면 충분히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가난하든 부자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아니든 간에 여기까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라고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무교육이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보장제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일하는 데에 있어서 최저로 맞춰줘야 할, 내가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여기까지는 맞춰줘야 한다라는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보장제도죠. 이것도 역시 우리의 사회보장제도, 우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 친구 정우의 누나인 가은이 누나가 학급에서 이렇게 토론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 무상급식이란 게 어떠한 논란을 가져왔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 알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궁금해요. 무상급식은 왜 논란이 되었나요, 선생님? 자, 무상급식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무상급식이란 건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그 지역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즉 돈을 받지 않고 급식을 주는 것을 무상급식이라고 해요. 즉
쉽게 말하면 공짜로 급식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이전부터 그렇다면 이런 무상급식이 없었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과거서부터 저소득층의 우리 친구들, 즉 집이 가난해서 돈을 내기가 어려운 친구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상급식을 더 확대하자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건데요.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우리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무상급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 측도 있고 반대 측도 있었는데요.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면요. 우선 반대하는 입장들입니다. 즉 이렇게 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돈을 내지 않고 급식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입장은요. 우리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세금은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곳에 쓰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무상급식이라는 거는 우리 개개인이 내는 돈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세금을 가져다가 쓰겠죠. 이 세금을 가져다가 쓰는 만큼 세금이 부족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필요 없는 곳에 쓰지 말고 더 중요한 것에 씁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즉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까지, 즉 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아이들까지 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 비용만큼, 그 세금만큼을 다른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대의 입장이고요. 그에 반해서 아닙니다. 무상급식을 해야만 해요 라고 찬성을 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밥을 제공하는 건 역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연장선, 의무교육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의무교육으로 간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사회보장제도 안에서요. 이 안에 급식이란 것도 결국 학교 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해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이 바로 찬성의 측이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반대 측의 이유도 충분히 이유가 있고요. 찬성 측의 이유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입장이 계속해서 상충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우리 무상급식은 각 지역마다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러한 무상급식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방향을 탐색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이 사안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 어떤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전체를, 사회를 위해서 좋은 방법인지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금이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을 하는 데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세금이 붙지 않는 상품들이 또 따로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이렇게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타야 할 수 있는, 뭐 국내에서도 제주도라든지 멀리 나가면 타는 비싼 가격의 요금을 내는 비행기 같은 경우엔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이 붙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자주 타고 다니는 공공시설, 공공버스 또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 요금이 적기 때문에 이 요금 외에,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외에 따로 더 세금이 붙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가공된 식품에는 세금이 붙지만요. 우리 그냥 바로 열매를 딴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수수한다든지 이러한 날 것의 식품들에는 세금이 또 붙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면세점이 있겠죠. 면세라는 것 자체가 세금을 면해준다, 감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곳에는 이제 우리가 세금을 붙지 않고도 싼 가격의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세금과 복지, 15권 세금과 복지 해가지고 첫 번째 강, 세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복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친구들 뭐 그 전에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세금이란 것이 어떤 것이고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오늘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정우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우리 빨간 눈의 토끼를 보게 되죠. 그리고 빨간 눈의 토끼를 따라 나무 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정우는 어떠한 곳에 도달하게 될까요? 또 우리 계속해서 세금과 복지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강도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 내용 어려우니까 꼭 복습하고 와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다음 강으로 찾아올게요. 안녕!